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트레장입니다. 마지막 방송이네요. 벌써 시간 참 잘 갑니다. 잘 가고 이제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뭐 영상 올리고 천회장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시간 잘 가네요. 요즘 그 한 11월인데 의외로 온도가 좀 높더라고요. 생각외로. 낮에는 뭐 여름인 줄 알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좀 더워가지고 음, 좀 헥헥거렸어요. 그랬는데 또 시간이 저녁이 되니까 또 약간 차가워지는 것 같습니다. 참 피곤했습니다. 오늘 피곤했어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돈 번다고 막 정신이 없었는데 이 돈 버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뭐 움직인다고 해서 돈 되는 게 아니지만은 그래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열심히 뛰어다녀야겠죠. 산으로 들로 뛰어다녀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다른 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 보기는 좋은데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잘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다들 좀 힘들어 하죠. 실망도 하고. 그래서 너무 뭐 포기하거나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쌓이다 보면은 또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어요. 오늘은 그 코스피 지수가 2일 하루 동안만 41포인트나 넘게 올랐어요. 41포인트. 2340선에 안착을 했는데 지난달 26일 64포인트죠. 넘게 빠지면서 지수가 2300선이 깨지고 그 이후로도 2302, 2277, 2301 등등등 해가지고 2300선을 턱걸이를 이어온 지 5거래일 만이다. 5거래일 만에 다시 왔다. 미국의 그 FED가 이제 전날 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미국의 재무부가 시장 전망보다 그 적은 장기물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장기물 국채를 발행하겠다. 국내 증시 훈풍이 이제 분 영향입니다. 결국은 국채를 발행하겠다. 그것도 전망보다 적게. 국채 많이 발행하면 이제 골 때리겠죠. 일단 코스피 지수의 이제 본격 반등이 이제 시작될 거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거래소 보니까 이날 코스피 지수가 2343.12로 마감을 했는데요. 전거래 대비 37.85포인트 올랐고, 전장보다 33.40포인트 오른 2334.96에 출발을 해서 꾸준히 우상향합니다. 장중에 2343.51까지도 올랐어요.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하루 동안 1일 40포인트 이상 오른 것은 지난달 21일 이후 16거래일 만이다. 특히 9월 15일 2601.28까지 올랐던 지수가 10월 말에 2277.99까지 밀리다 보니까 한 달 반 만에 323포인트가 넘게 빠지기도 했어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이제 전쟁으로 유가가 좀 올랐고 그 오른 유가가 이제 소비자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커진 탓이 있습니다. 덕분에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 그 유지 관측이 좀 힘을 얻었고 국채금리는 상승을 이어가는 거죠. 하지만 이날 새벽에 끝난 미국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 결과는 달랐어요. 9월에 이은 금리 동결 예측은 맞았는데 매파적인 그런 동결일 거다. 매파적인 그런 예상이 빗나간 겁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은 양호 그런 평가를 냈어요. 인플레이션은 양호하다. 비둘기적인 발언은 아닌데 덜 매파적인 거야. 덜 매파적이더라. 파월 의장은 정례 회의 후에 기자회견에서 최근에 장기 채권 이 장기 채권의 금리 상승으로 금융 여건이 긴축이 됐대요. 기준금리 동결에도 시장금리가 이제 알아서 오르고 있으니까 굳이 뭐 정책금리 그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대신증권에서는 그래요.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시장은 비둘기파적인 해석 방향으로 치우쳐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둘기. 그래서 추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확실히 제어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겁니다. 당장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사자로 돌아섰고, 지난 10월 이후 전날까지 21일 거래일 중에 17거래일 동안에 팔자에 나서면서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렸는데 이날 사자로 돌아섰습니다. 1416억 정도 순매수한 거죠. 외국인에 이어서 기관애들도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2728억 정도 순매수했고, 덕분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시가총액 1등에서 3위인 그 반도체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주가가 각각 1.6, 4.16% 정도 올랐어요. LG 엔솔 주가도 4% 이상 상승을 한 거죠. 이렇게 고금리하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리스크의 2차전지 관련주 그 급락의 영향까지 겹치다 보니 730선에서 후퇴했던 코스닥 지수도 이날 4% 넘게 급등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이날 전장보다 33.61포인트죠. 33.61포인트 정도 올라서 772.84로 마감을 한 겁니다.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 셀트리온헬스케어하고 이 펄어비스를 제외한 8개 종목의 주가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2차전지주 외면의 하락을 이어온 그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이날 하루에만 15% 넘게 올라요. 15% 넘게 올랐고 LNF죠. LNF도 주가도 한 12% 정도 뛰었습니다. 2300선이 이제 무너지는 등 내림세를 보이던 코스피가 뭐 연말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현행대로 유지한 가운데 증권가는 대체로 그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봅니다. 뭐 미국의 국채 수급 불안 그 완화가 이제 가시화되고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의 불확실성 완화 등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채권 금리하고 달러의 그 하향 안정 이에 근거해서 국내 주식시장의 반등의 시도가 전개될 거라고 합니다. 긴축 속도가 진정되면은 주식시장에 부담이 되던 금리 상승세도 주춤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추가 긴축의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고금리 기조는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 고금리 기조는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유럽장 아주 좋네요. 지금 또 시원시원하게 불타고 있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불타고 있고 현재 영국 1.27%, 현재 프랑스 1.8%, 독일 1.52% 정도 아주 불타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좋아요. 필라 그동안 많이 빠졌는데 오늘 새벽에 2.33, 2.33% 올랐습니다. 제가 그랬죠. 3200 깨졌을 때 이때 좋았다고. 근데 3300선까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오를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오를 일만 남았어. 오늘도 제가 볼 때는 뭐 좀 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최소 무대도 한 1% 이상은 오를 것 같아요. 1% 이상은 오르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한 1에서 한 1.5% 정도. 한 3,300선은 충분히 뚫을 것 같다. 지금 미국 환율은 1339원. 많이 빠졌네. 18.5원이나 훅 빠졌습니다. 환율. 달러 이번에 151.03엔 쭉쭉 빠집니다. 유가는 80.44달러 하락했고, 일본에나 890.144원. 얘나 더 빠지네요. 유로화는 1424.03원. 중국 이하나 182.79원입니다. 휘발유 1738.21원 하락을 했고요. 국채금리 1987.5달러 하락. 국내 금값도 85,344.54원 하락을 했어요. 미국 국채 10년물 4.711이에요. 4.711. 금리 많이 빠졌네요. 4.9대가 쭉 4.7대까지 빠졌습니다. 1.67%나 빠졌어요. 선물은 다우가 0.38, S&P 0.5, 나스닥 0.79, 러셀 0.99. 지금 내가 볼 때는 소형주가 많이 튈 것 같아. 러셀이 이제 막 좀 많이 튈 겁니다. 무지막지하게 오를 수도 있어요.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의 삼성전자는 69,700원 잘 버텨줬어요. 오늘 그래도. 내일은 7만 뚫습니다. 7만 뚫고 한 7만 1,000원 정도 가지 않을까? 저는 계속 봅니다. 7만 1,000원 선에서 언저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볼 때는 좀 상승합니다. 우선주도 56,300까지 갔는데 5만 한 8,000원 언저리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그 갭 차이는 한 13,000원 정도로 본주랑 우선주 유지하면서 흘러갈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 편히 주무시고 내일 새벽 6시 뵙도록 해요. 굿나잇.